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셨습니까? 지난주 시장을 보면 참 변동성이 어마무시했던 국내 시장이었죠. 뭐 부단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뭐 미국 시장은 뭐 말도 못하게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뭐 정말 엄청난 시장의 흐름을 우리는 목격을 했던 한 주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딱 지난주 이 시간 일요일 날 느꼈던 시장에 대한 감정과 지금 현 시점에서 바라보는 시장의 감정이 어찌나 이렇게 좀 다를까에 대한 생각도 좀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만큼 지난주 일요일 날 시장이 보면 나스닥 시장이 마이너스 5%를 연속적으로 이틀 하락 마감한 이후에 여전히 시장에 대한 불안감과 우려감이 많은 상태에서 그 다음날 시가부터 나스닥 선물이 밀려 내려왔었죠. 그럼 3거래일 연속 미 증시가 뭐 마이너스 18% 가까이 빠졌기 때문에 엄청난 이 하락의 공포가 지난 주에 미국 시장이든 국내 증시든 발생하면서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도 많았던 시장의 모습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과정 속에 어찌 보면은 상당한 기회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 과정 속에 뭐 본의 아니게 반대면도 분명히 이번 시장에 많이 나갔을 수도 있고요. 또한 저점에서 두려움에 손절을 해버리고 굉장히 한탄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한 가지는 주식시장에 오래 있다 보니까 어느 단계가 넘어가게 되면 사실은 그래요. 주식시장에 오래 생존해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냥 깡통 안 차고 파산 안 하고 그냥 먹고 살고는 있구나라고 이 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가 그렇게 알고 살아가고 있는데 매번 느끼는 거지만은 시장의 하락과 폭등은 항상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었다라고 할 수 있고 특히나 시장이 떨어질 때는 이 하락의 강도가 매번 무섭게 다가오죠. 아 지금은 다를 거야. 지금은 다를 거야. 지금의 공포, 지금의 두려움 이거는 계속 하락을 맞을 때마다 똑같이 이 공포가 몰려오는데요. 저는 이렇게 봐요. 근데 이 하락의 형태가 매번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떨어지는 하락의 형태가 거의 비슷비슷하고 반등하는 형태도 거의 비슷비슷하면서 그러한 현상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 그냥 이렇죠. 하락이라는 악재라는 이 얼굴만 다를 뿐, 옷만 좀 바뀌었을 뿐, 비슷한 계절의 성격을 띠는 시장의 모습이 참 많더라. 고로 이러한 패턴과 흐름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저점에서 절대 던져버리는 우를 안 하고 떨어지는 칼날이 매서울 때는 이 추가 매수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하고 종목이 하단일 때는 뭐 정말 최악의 경우에 종목이 안 보이면 레버리지 ETF를 산다든지 즉 시장을 산다든지 아니면 그냥 닥치는 대로 시총 상위 우량 종목군들을 위주로 바스켓을 좀 담아놓고 반등에 분할 매도를 하더라도 설사 이 반등의 강도가 어마무시하게 왔는데 내가 이 부분을 다 먹지는 못할지언정 그래도 시장에 소외만 안 되면 저는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어떤 누구도 반등의 전부를 다 취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랬으니까. 자,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여러분들 벚꽃 좀 많이 보셨나요? 서울은 벚꽃이 만개해서 정말 이쁜 모습인데 금요일 날은 뭐 장 끝나고 좀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벚꽃 구경을 좀 하고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보겠다고 교회로 나갔는데 비가 하루 종일 내려와서 그냥 비를 보면서 하루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주까지 좀 벚꽃이 좀 만개하고 날씨도 좋았으면 좋겠는데 이놈의 날씨도 참 변화무쌍한 거 아닌가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던 게 오늘 아침에 보니까 눈이 오더라고요. 서울은 참 4월 중순인데 눈이 오기도 하고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좌우지간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반도체 등 기본 관세까지 철회. 월요일 시장 급등 이후 수급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일단 이러한 흐름이 월요일 아침에 상당 부분 시장에 반영이 돼버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상승 즉
시가 갭 상승의 강도에 따라서 반도체라든지 관련된 종목을 매수로 대응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볼 것 같습니다. 대신 트럼프의 이 극단적인 관세에 대한 부분이 사실상 어느 정도 그 밑전을 드러내버린 상황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지금보다 더 강력한 악재가 나오기가 좀 어려운데 나오게 된다면 관세 이슈가 아니라 비관세 장벽 하에서 뭔가가 나온다면 그거는 시장에 충격을 주겠지만은, 관세로는 이제는 시장에 충격을 못 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저는 매우 강하게 듭니다. 그래서 시장은 뭐 추가적으로 좀 올랐다가 지금 생각은 좀 올랐다가 뭐 빠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시장이 저점을 붕괴한다라는 것은 똑같은 악재로는 불가능에 가깝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앞서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에서 신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4월 중순부터 이벤트 진행할 예정이니까 네,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시장 마감은 굉장히 산뜻하게 잘 마감이 되었고요. 아마 미국 시장 금요일날 상승한 이후에 트럼프가 관세 부과를 전면 철회했죠. 네, 그러니까 반도체 관세 관련해서 스마트폰, 반도체, 컴퓨터 제외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 토요일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월요일날 강하게 반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애플이 시가총액이 높기 때문에 반영할 것이고, 많은 빅테크와 필라델피아 반도체 속해 있는 종목군들이 대거 급등할 거기 때문에 나스닥이 뭐 적게는 3% 많게는 4에서 5% 정도 떠버릴 수도 있는 중대한 이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을 아마 월요일날 국내 증시는 시가부터 반영을 할 건데, 맥스 3% 4% 정도 보면 될 것 같네요. 그 이상 올라가게 되면 거기서부터는 뭐 실익이 그렇게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의 강도를 체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고요. 자, 한 주 전 일요일 시장은 공포가 절정을 향하고 있었고, 미증시가 연속 1간 마이너스 5% 이상, 비례커먼이 월요일 관세 연기 없다면 재앙적일 것이다 발언까지 하는 공포감이 상당했던 일주일 전의 증시 상황이라면, 일주일이 지난 지금은 참 많은 일이 흘러갔고 심도 상당히 회복되었다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일단 기본관세 10%는 확정적 부과가 되었죠. 상호관세는 부과하고 나서 바로 90일 연기, 그리고 중국은 145%, 또 중국이 미국에 124%로 말도 안 되는 상호 관세 전쟁이 펼쳐진 가운데 환율이 올라가는데 장기물 국채가 폭락해 버리니 아주 기현상까지 펼쳐지고 있습니다. 결국 트럼프는 이에 따라서 상호 관세를 90일 연기했고, 그리고 중국에 대한 반도체 등 기본 관세 10%를 넘어서 그것을 면세로 가는 등 정말 정책적 변동성과 시장 가격의 폭락과 폭등의 변동성이 상당히 강력한 한 주였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진폭은 이번 주보다는 크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지만은 여전히 상승과 하락이 반복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장의 폭락점, 미국의 지표가 사실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후에 폭락은 트럼프의 관세 이슈가 만들어낸 미국 및 글로벌 증시 폭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의 폭락 상황을 회복시키는 것도 트럼프의 정책 변화에 따라 등과 폭락이 나올 수 있는 게 현실인데, 그렇다고 정책이 원점으로 돌아간다 한들 바로 쳐올리고 올라가는 거는 이미 기본관세 10%가 나왔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고, 미국에 대한 신뢰가 제가 봤을 때는 깨졌다라는 점에서 당장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로 박스권이다, 이렇게 머릿속에 받고 저는 볼 생각이고요. 트럼프 이러한 이슈들 굉장히 좋은 내용들인데, 당연히 이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 금요일날 우리나라 시장의 장막판에 반도체가 올랐습니다. 대만도 올랐고요. 중국도 올라갔습니다. 서로 관세 미친 듯이 때리고 있고 하고 있는 가운데 올라갔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정도 예측이 되어 있는 부분 아닌가? 알고 올린 거 아닌가? 라는 의심도 사실 하고 있습니다. 즉 갭이 높을 시에는 주의하고 봐야 된다. 그 이후에 수급 들어오면은 뭐 볼 수도 있겠지라는 거고요. 뭐 항상 지수가 그러한들 뭐 지수를 잠깐 보면 예를 들어서 금요일날 코스닥이 셌죠. 이때 고점을 시가 개파락하고 나서 정확히 680포인트를 넘어가면서 사실 수급이라는 건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선을 하나 딱 그어서 682를 그어 놓으면 사실 시가 이후에
시가 개파락 이후에 이걸 올라왔다가 밀리고 여기서 들어 올렸을 때, 즉 전일에 강했던 이 구간을 넘었을 때부터 수급이 들어오고 이때 고점을 넘겼을 때 추세적 상승이 나오는 거죠. 즉 매물 소화가 필요했던 코스닥의 시작이었는데 그걸 뚫고 올라온 거고요.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월요일날 갭이 들 건데 의미 있는 저항 구간을 선을 하나 그어놓고 보면 좋겠습니다. 이평대가 많은 250포인트, 2510포인트를 예를 들어서 뭐 시가에 떠서 밀렸다가 248포인트를 돌파하면은 단기적으로 250포인트까지 올라갈 것인데, 올라가게 되면 일단 장기 이평선인 120평선과 21평선, 61선, 45일선 한 방에 다 몰려있는 이 구간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단 한 방에 돌파가 어렵습니다. 고로 이 근처에서는 강력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왔을 때 이런 구간에서 대형주나 시총 상위가 시장에 분명히 영향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추격 매수는 금물이다. 코스피 레버리지를 갖는다면 단기의 저항에서는 철저하게 챙기고 보셔라. 이렇게 심플하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흐름이고요. 이럴 수도 있죠. 반도체 뭐 이런 쪽에서 급등을 했기 때문에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애플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LG 이노텍이라든지 이번에 상당히 많이 빠졌는데요. LG 이노텍은 시총이 좀 크고 좀 낮은 애플 관련해서 BH가 밸류체인 안에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4천억까지 쪼그라들었는데 1년에 그래도 1,000억 버는 회사이긴 하죠. 그럼 회사가 이제 이 구간에서 14,000원짜리가 단기 30%가 빠졌으니까 일단은 뭐 여기 갭은 메꾸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 13,000원까지는 한 10 몇 프로 정도는 귤적 반등을 해줄 룸이 좀 있을 것 같다. 뭐 애플 관련해서 본다면 뭐 BHI 정도 체크해 놓고 봐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딱 제가 볼 때는 딱 그 정도 선이고요. 반도체 쪽은 어찌됐든 이제 SK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종목이나 뭐 베타가 큰 종목, 지난번에 막 보니까는 뭐 미래 반도체를 막 이렇게 연속으로 뭐 상한가를 보내고 막 급등시키고 막 그러는데, 솔직히 이런 쪽은 보고 싶지도 않고 매매해도 잘 되지도 않을 것 같고요. 제주 반도체 베타 좀 큰 종목이기도 하죠. 뭐 제주 반도체 좀 올라가는지 장 초반에 좀 체크는 해놓고 볼 것 같습니다. 8시 이전에요. 8시 이전에 일단은 체크를 해놓고 볼 것 같고, 퀄리타스라든지 얘네들 올라가도 좀 베타가 커서 3 에어로로직스 여기도 신규 상장 종목 안에서 종목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반도체 종목군들 좀 베타가 큰 종목군들 있죠. 3 에어로로직스, 제주 반도체 뭐 이런 쪽의 흐름이 다시 상단까지 올리는 모습이 나오는지 정도 신경을 써서 반도체는 볼 것 같고, 시가총액 상위 반도체 안에서는 사실 하나비전이 좀 최근에 강하긴 했는데요. 이쪽도 올라가게 되면 철저하게 이 구간에 다 저항이 존재합니다. 57,000원이라든지 저항이 존재하기 때문에 개별 이슈로 바로 뚫어가기는 약간은 제가 볼 때는 좀 부담이 있는 것 같다. 싶고, 과거에 한미 반도체도 반도체 쪽에서는 강했는데 철저하게 깨지고 내려와 버렸죠. 갭이 많이 들면 여기도 전부 다 막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오히려 숏을 보려는 사람도 상당히 많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이어서 박스권으로 간다, 시장 푼다. 자, 코스닥 기준 제약바이오 섹터가 매우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에 시장이 하락할 때 사실 ABL 바이오에서 재료가 나왔죠. 저도 ABL 바이오 그나마 이 구간에서 상따를 좀 해가지고 넘어와서 좀 꽤 ABL 바이오는 매매를 꾸준히 했던 것 같아요. 상따 잘 해서 넘어와가지고 뭐 여기서 물량 좀 해서 여기까지 매매했는데, 그 이유는 이제 매매를 좀 못하고요. 뭐 이런 종목들 시장 대비해서 지금 아예 신고가를 쳐버렸으니까 엄청나게 강한 종목이죠. 그럼 지금 기술 이전이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밀린다, 그럼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되고, 저는 펩투론 또한 추세 좋은 상태에서 지수가 올라와 버리니까 이거를 뚫어버리고 가는 흐름 나온 것도 상당하고요. 올릭스도
지금 추세를 잘 유지시켜 주고 있어서 이런 걸 아마 그냥 관심 정도로만 해놓고 좀 봐볼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이 싸지 않아서요. 그다음에 리가캠 바이오도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와 있어서 뭐 시총 상위가 만에 하나 코스닥 지수를 올린다면 이런 종목군들이 계속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체크는 해놓고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있어 보이고 나머지는 이제 화장품 잠깐 보면은 저는 한국 콜마를 6만 원에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비중 많이 크진 않는데 한참 전에 사서 이 구간에 아마 이때 샀던 것 같은데요. 이때 좀 사가지고 그냥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여름 자기 전에 제가 선 관련해서 종목군을 잡아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한국 콜마가 지금 OEM으로 생산하고 있는 이 선케어 제품들의 이 순위, 그다음 브랜드가 상당히 고무적이고 매우 퍼포먼스가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군들 여러분들이 잘 연구하셔서 보시면 좋고요. 시장이 조정받았을 때 같이 밀리게 된다면 땡큐하고 잡아내야 된다. 최근에 수급도 상당히 많이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떨어지면 잡아내야 된다. 이렇게 그냥 심플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콜마랑 선진 뷰티 사이언스 베타 좀 큰 종목인데요. 둘 다 이렇게 느슨하게 빠져서 내려온다면 둘 다 여름이 되기 전에 잡아가셔라 라고 말씀드리고요. 조선이 엄청 세요. HD 현대 중공업 뭐 어느덧 이 구간에서 빠졌던 이 고통스러운 날이죠. 거의 얼마입니까? 이때 이제 무너지고 나서 이때가 2월 20일 날 무너지고 나서 아직까지 회복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모든 거를 그냥 단 이틀 만에 한 방에 회복하면서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요. 뭐 일단은 시가총액 30조라 이런 36만 원을 돌파하면서 추세적으로 좀 더 가는지 이건 좀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총 규모가 있어서 이걸 바로 뚫고 가는 게 맞는 건가? 항상 이 상대적이잖아요. 상대적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상대적 부분인데 이미 기아의 시가총액을 제끼고 여기서 딱 4%한 4%가 아니고 7% 올라가면은 코스피 시가총액 5위까지 올라가게 되는 기염을 지금 토하고 있다. 워낙에 지금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이 좋은 상태에서 또 박스권 상단이기 때문에 돌파하고 단기 슈팅이 하루 이틀 더 나오는지 이런 거는 체크를 해보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매매는 안 할 건데 저는 이 종목이 예를 들어서 폭등하게 되면 숏으로 대응하려고 좀 보는 거예요. 너무 좋은데 추세도 좋고 다 좋은데 윗구간에서 단기에 올라온 상태에서 뻗어버리게 되면 유상증자 다 무시하고 가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하방으로 보는 게 제가 볼 때는 좀 더 유리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조심스럽게 듭니다. 자, 최근에 시장 보면은 뭐 시장은 안 좋지만 여전히 파마 리서치라든지 화장품 제품들 굉장히 좋은데요. 사실 공략하기가 어렵죠. 이런 종목군들은 예를 들어 45일선이라든지 좀 밀려서 추세 하단에 내려오게 되면 업종 대표주라는 이름으로 종목을 사들이고 봐야 되고 이번에 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중요한 자리에서 의미 있는 구간들에서 이렇게 돌파해 놨던 구간들에서 전부 다 일제히 바닥을 잡고 올렸습니다. 로봇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클로봇 그 다음에 하이젠, RNM 이런 종목들도 그렇고요. 유리기판의 피롭틱스도 아주 중요한 자리에서 전부 다 바닥을 좀 잡아가는데 시장이 좀 심리가 개선되게 되면 이러한 베타가 강한 테마주에서도 수급이 쏠릴 수 있다라는 점을 생기하셔서 종목군들은 관심 종목에 빼놓고 지금은 다 체크를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이번에 하락할 때 레버리지 ETF와 코스닥 레버리지에 집중을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만큼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저 또한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들어가서 계속 가지고 있는데 올라가면 목표가가 7,000원이기 때문에 단기에 보면 한 2, 3% 정도를 목표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좋아하는 구간, 의미 있는 자리에서 비중을 실 수 있는 종목군들 항상
시장이 하락할 때는 그런 게 있어야 되고, 시장이 여기서 추세적 상승을 한다라든지 좀 더 강하게 된다면은 이제 먼저 선도적으로 신고가를 내는 섹터가 있고, 나머지는 그 전에 강했던 업종 내에서 1, 2등주는 조금 더 상승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종목군들 계속 체크하셔서 봐야 될 것 같고, 변압기도 사실은 다 좋아요. 수출 데이터가 매우 좋기 때문에 종목군들이 그냥 완전히 죽어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근데 길적 반등의 힘에 의해서 보고 위에서 일정 부분 매도하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원전 쪽도 마찬가지로 너무 좋은데 하락의 강도가 컸기 때문에 일정 부분 위에 올라오면 줄여주고 다시 새 판을 짜는 전략으로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좀 더 편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네요. 저도 금요일 날 보면은 뭐 손절도 좀 있었고 뭐 수익도 좀 있었는데 그냥 무난하게 넘어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치 테마주인데요. 제가 인물주는 여러분들한테 절대 보지 마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재명주, 이맥주에 뭐 상지 건설 해가지고 뒤늦게 막 만드는 종목이 있는데요. 이런 거 의미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보면은 뭐 에어레인이라든지 CCUS 먼저 갔으니까 민주당 뭐 CCUS 갑자기 뭐다 어쩌다 해가지고 상을 보내는데, 알래스카 관련해서 이쪽 업종에 있는 종목군들은 눌렸을 때는 봐도 될 것 같아요. CCUS 뭐 해가지고 눌리면 2만원 이하권에서는 에어레인이라든지 봐도 되고, 한택도 매매는 계속 하는데 떨어지면 아마 이 종목은 좀 잡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금요일날 상따까지 했다가 아침에 올라갈 때 얼른 팔아버리고 마무리를 지었는데, 떨어지게 된다면 계속 관심 있게 한택은 좀 봐볼 것 같고, 이재명 정책주 중에 지금 가장 센 거는 저는 뭐 에르코스라는 종목도 있긴 한데요. 뭐 저출산이라고 해서 한데, 얘는 딱 봐도 신규 상장주의 유통 비율이 15.2%, 즉 품절주였기 때문에 올랐다라는 느낌이 좀 강하고, 실질적으로 테마는 AI 쪽이 가장 강해 보입니다. 링크드 구 YJM 게임즈 회사인데요. YJM 게임즈 회사인데 지금 뭐 상한가하고 점으로 올라왔다가 T 상한가인데, 월요일날 이재명 대표가 필요해서 AI에 방문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AI에 대한 첫 행보죠. 정치 대권의 첫 행보기 때문에 이쪽이 그냥 무너지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갭 떴다가 뭐 변동성 주고 다시 올라오고 하는 흐름 나올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뭐 링크드, 크라우드웍스 혹은 뭐 이에스트, 이건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은 계속 봐야 될 것 같아요. 계속 보고 기회를 찾아야 될 것 같고, DSC 인베스트먼트 퓨리오사 AI에 지분 투자를 한 회사죠. 사실 이 차트의 흐름만 놓고 보면 이미 관계 내부자들은 이재명 대표가 방문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주가를 좀 올려서 좀 의아하고, 긴가민가하고, 이럴 수도 있었겠다라는 소설이 써지기도 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월봉상 위치가 좋기 때문에 돌파하고 시가에 이에 상응하는 3분봉 분봉상의 거래대금이 터져준다면, 시가에 이 모든 거를 덮고 거래대금이 뭐 시가에 거래대금이 뭐 3분봉에 150억이라든지 이렇게 들어온다면 한번 트레이딩 성격에서 종목을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다음 주 일단 크게는 뭐 아침에 시가 갭든 이후에 어찌됐든 미중이 더 이상 가지 않고 하해 모드로 가준다면 시장이 생각보다 강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14일 날 트럼프가 반도체 관련해서 상세적인 내용을 발표하겠다라고 했는데, 또 그럴 수도 있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당장 뭐 상호관세도 90일 연기했지, 중국에 대한 이 반도체라든지 GPU, CPU, 컴퓨터, 기기 등에 대해서 관세를 아예 면세를 시키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치적 부담감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다 뻘소리를 하겠죠. 이거 영구적인 거 아니다. 일시적이고 당분 조금 있으면 더 강력한 뭔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애플 미국에서 생산해라 뭐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흔들릴 수 있다 시장이. 근데 제가 봤을 때 흔들려도 기회고
흔들려도 기회고 그냥 이유 없이 빠져도 그냥 기회인 것 같다. 지금의 시장은 저는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보고 있다 정도 전달 드리고 방송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다음 한 주 네,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날씨가 너무 좁네요. 날씨가 너무 좋기 때문에 시장 힘들어도 항상 희망 잃지 마시고 시장 대응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